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저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이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졸속이고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대책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해봤자 이미 무인기 사태 전부터 오히려 우리 군보다는 주로 우리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비를 하고 있던 것의 연장선상일 뿐 우리 군이 새로 혁신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군은 휴대용 안티제밍 시스템을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빌려서 배치하고 심지어는 소총에 부착이 가능한 제밍 시스템을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경비 대상인 지역의 민간용 무인기가 접근했을 때 민간용 무인기의 차단이 목적인 장비이지 결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수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번에 미군이 경북 상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접근하는 민간 드론을 저지한 게 대표적인 사용 사례죠. 그러나 이걸로는 북한 무인기에 전혀 대응을 못합니다. 대응거리가 고작 500m 정도인 장비로 고도 3km 이상으로 날아다니는 무인기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솔직히 그건 우리 군도 잘 알 겁니다. 이건 완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스라엘에서 스카이 스포터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한다고 하죠.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열 영상 장비로 넓은 시야각을 가진 시스템으로 무인기를 탐지하고 그 다음으로 시야각이 좁은 대신에 해상도가 높은 열 영상으로 목표를 정밀 탐지하고 탑재된 AI를 활용해서 목표를 식별해서 목표의 정확한 종류까지도 식별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긴급 사업으로 도입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였거든요. 전에도 들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분명 저는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스카이 스포터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었나 알아보니 이미 국내에서 똑같은 시스템이 개발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스카이 스포터 같은 시스템이 이미 개발 중입니다. 거의 똑같은 시스템이 개발 중이고 몇 년 안에 배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군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인기 대응 장비 중에 유독 스카이 스포터라는 장비를 바로 지목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개발하는 장비의 추종 모델이 이 스카이 스포터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국내에서 거의 똑같은 시스템이 개발 중이고 몇 년 안에 배치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해외에서 긴급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완전히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군의 이런 모습은 한심하다고밖에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군의 보여주기식 행태 말고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무기의 배치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욕격에 실패한 원인은 대공포를 발사했을 때 낙하탄이 생겨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라면 2027년부터 배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레이저 무기의 개발은 아주 순조롭고 그래서 상황인지라 배치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척되었을까요? 현재 레이저 무기는 작년인 2022년에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작년부터 요격시험을 하고 있고 이미 10여 차례가 넘는 요격시험을 한 결과 100%의 요격성 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의 시험은 이번 달인 2023년 2월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원래라면 바로 배치되는 건 아니고 양산 라인 등을 만들고 배치해야 하므로 솔직히 거의 레이저 무기의 양산은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27년부터 배치이지만 상황인 만큼 시험용 모델과 선행 양산형을 소량이라도 주요 시설에 긴급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는 레이저 무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치하려는 레이저 무기는 블록1 모델이고 출력은 20kW이며 탐지 장비로는 국지방공 레이더와 차륜형 대공포의 EOTS를 전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배치이고 국지방공 레이더를 이용해서 10km 거리에서 목표를 포착하고 차륜형 대공포의 EOTS로 조준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욕격거리는 3km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상이 좋을 때는 5km에서부터 요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무인기 같은 무인기는 탐지 능력과 비행 성능이 떨어지므로 기상이 나쁠 때는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무인기가 날아오는 경우는 기상이 좋을 때 위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5km 거리에서도 요격을 할 수 있을 걸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나 합니다.
물론 블록2형도 나중에 배치되겠지만 블록2형은 나중 일이고요. 참고로 블록2형은 이동할 수 있고 30kW급 출력으로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100kW급으로 출력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용과 선행 양산형이 소량이기는 하겠지만 레이저 무기의 배치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카이 스포터 시스템의 국산 모델도 몇 년 안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장비는 특히 무인기의 식별 능력을 높여서 오경 보유를 많이 줄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인기 전용 레이더의 개발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국지방공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 무인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지방공 레이더는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한 전용 레이더가 아니어서 무인기를 식별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무인기 식별에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더욱더 무인기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새떼나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와대 등 일부 주요 지역에 이스라엘산 무인기 탐지 전용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정말 주요 지점만 배치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둘러서 무인기 전용 레이더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국지방공 레이더가 아닌 무인기 전용 레이더가 개발되면 무인기를 식별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고 무엇보다 새떼나 풍선을 오인 식별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제밍하는 제밍 장비를 개발 중이었는데 이 사업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비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서 북한이 보내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게 되면 제밍하는 장비로 원래 계획은 48개월의 개발 시간을 잡고 있었으나 개발 시간을 대폭 앞당겨서 36개월로 개발 시간을 줄여서 조기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북한의 대형 무인기나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무인기에는 대응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달 고도가 3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 장비는 제가 전에 천마 대공미사일 개량에 장착한다고 하는 장갑차 장착형 모델의 육상형 고정 배치 모델이고 북한이 날리는 소형 무인기에는 대응 가능하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불과 제민거리 500m에 불과한 우리 군이 대량 배치한다는 제민건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만요. 그 밖에도 풍산의 전방확산탄이나 그리고 천마의 개량 등은 제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의 무인기 대책이 마음에 드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군은 정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책이라는 것도 대부분 실효성이 있는 건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이미 개발하고 있던 걸 조기 배치한다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군이 급하게 추진하는 제민건이나 이스라엘산 장비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정말 보여주기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번 대책도 우리 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이 중심인 거고요. 군 스스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 군대가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산 장비를 긴급 도입하고 우리 개발자들에게 개발을 앞당겨주라고 하는 것 말고 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이야기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작전이 실패한 만큼 신무기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군이 해야 하는 게 있죠. 네, 당연하지만 작전이 실패했으니 실패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개념의 작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지켜본 저로서는 우리 군이 새로운 작전 개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에서도 여전히 기존 작전의 재탕이고 그냥 장비 탓만 하고 장비 도입만 서두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정말 새 장비만 들어오면 대책이 되는 걸까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작전 실패를 보면 비단 장비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우리 군은 이번 긴급 대책에 4,600억을 배정해서 외국 장비를 들여오고 국내 개발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돈만 왕창 사용해서 장비만 들여온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